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여성의 그 노산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35세를 기준으로 해요. 출산시 나이가. 34세는 괜찮고 36세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의학이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놓아야 되니까 35세부터를 기준으로 임신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좀 높고 네. 난산도 좀 많이 되고 그 나이보다는 좀 낮은 나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신 관련된 합병증의 부작용이 적고 순산율이 높다. 이런 의미로 35세를 기준으로 해요. 제가 또 궁금한 게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 25, 26 정도 되잖아요. 남자들의 경우 그렇고 여자는 24, 3이면 이제 졸업하는 거죠. 네, 그럼 한 24살에 이렇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분과 35살 이후에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 분과 아이의 컨디션이나 뭐 그런 건강 상태도 좀 좌지우지 되나요?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난 산모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네. 똑똑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통 그렇고 노산인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건강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기형아 발생률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산모에게는 임신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고 그래서 가능한 젊은 나이에 나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젊은 나이에. 네.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변화되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아예 노산인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그 재학열결도 좀 많이 올라간 것도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30%대 후반이 이랬어요. 근데 지금 60%면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네. 근력이 약하고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출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노동에 막 거의 노가다예요. 아주 심한 노가다예요. 출산은 위험이 동반된 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술이 많이 올라갔다고요. 난산이 많아지고 출산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물론 뭐 경제적 여건이나 본인의 그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가능한 대로 젊은 나이에 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근데 이제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늦어지니까 문제인데 다른 사회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를 별개로 치고 생물학적으로만 따지면 20대 초중반에 출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기의 건강이나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아요. 35세 이상이면 노산이라서 조금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도 그런가요? 남편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출산하는 데서는 여자들이 산모들이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남편은 뭐 나이가 뭐 40이든 50이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임신유라고 관련해서는 남편의 나이도 중요하긴 하죠. 임신이 잘 안 돼요. 정자의 숫자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도 나이가 많으면. 그리고 그렇게 난 아기들이 뭐 기형은 아니지만 아기들의 전반적인 건강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정자의 퀄리티도 사실 중요할 테니까. 근데 여자들만큼은 아니에요. 여자들은 난자고 정자가 나이가 들면서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똑같은데 여자는 하나를 더 해야 되잖아요. 수정 말고 출산이라는 걸 해야 되니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는 거는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으로서 여성의 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 여성의 그 나이가 더 중요해요. 남자가 젊더라도 여성의 나이가 많다. 그럼 임신 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난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률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다 때가 있네요. 공부는 때가 있는 거, 저는 공부는 때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네. 나이 들어서 뭐 박사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젊을 때 공부하는 게 좋겠지만, 나이 들어서 저는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뒷받침이 되니까,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거는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임신 출산은 공부하고 좀 달라요. 일단 그리고 안 돼요. 40대 후반이 되거나 네. 40대 말이 되면 폐경이라는 게 되잖아요. 폐경이라는 거의 의미는 생리가 끝났다는 뜻인데 근데 네. 생리라는 건 뭐냐면은 배란이 되었는데 임신이 안 됐을 때 나오는 출혈을 생리라고 해요. 배란은 되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내막이 다음 착상을 위해서 그 낡은 내막이 다 떨어져 나와버리는 거. 수정이 난관에서 일어났고 정자와 난관을 통해서 들어온 난자가 난관에서 수정이 됐고 난관에서 수정되는 거예요. 자궁 네. 안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수정이 된 게 이제 자궁 안에 들어서 착상이 되는 게 임신인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제 내막이 더 이상 수정란을 키워야 되는 내막이 더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낡은 내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싹 청소해 주는 거예요. 새 내막으로 깨끗하게. 그게 생리예요. 폐경이라는 건 수정란이 착상이 되지 않고 떨어져 나오는 이 과정에 난자가 더 이상 이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막이 떨어져 나오고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난자가 없으니까.
그게 폐경이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폐경이 되면. 생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40대 후반에는 다 폐경이 와요. 거의 대부분 여성이. 50, 뭐 좀 늦으면 50대 초반. 임신이 그 나이가 되면 안 될 거예요. 남자는 된단 말이에요. 남자는 50대도 60대도 임신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되든 아니면 뭐 의학의 힘을 빌려서 뭐 정자를 채취해서 하는 정자 채취술이 있거든요. 네. 고안에서 정자 채취하는 방법을 하든 남자는 50이 되든 60이 되든 임신할 수 있는데 여성은 폐경이 되면 뭐 조금 늦게 되는 사람이 50대 중반인데 왜 안 될까요? 여성의 자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난자 정자도 중요한데 그 수정란을 키우는 자궁이 건강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해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산모의 몸이 상태가 좋을 때 그러니까 폐경이 되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임신이 되도록 하는 거라 운동선수들 또는 그 수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은 생리불순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이어트, 굉장히 심한 운동 또 심한 스트레스 이런 건 모두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임신하면은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아기도 위험해지니까 아예 임신시키지 않도록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생리불순이 와요. 배란이 규칙적으로 되어야 생리불순이 없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몸의 상태가 임신이 돼서 그걸 유지할 정도로 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한 여성들이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난자를 얼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난자를 얼려도 자궁이 이제 그 컨디션이 아니면 네. 또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임신에는 정자, 난자, 그리고 자궁이 필요한데 네.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정자하고 난자의 수정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시험관 수정이 이제 성공률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출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40대 넘어가면은 사실 자연 임신이 좀 잘 안 돼요. 또 난임 부부들도 과거보다 많이 많아졌고 이거는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정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의학적 도움으로 뭐 심지어 난자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정자 하나 넣는 미세 수정도 있고. 아, 직접? 네, 그렇죠. 난자에다가 찔러가지고 정자 한 마리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의 원인 때문에 난임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스트레스 때문에 정자 숫자가 과거보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남성의 정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형정자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도 떨어지고, 남성의 정자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 점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숫자 제일 중요한 게 숫자인데 전반적으로 다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2천만 마리만 해도 임신이 잘 안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미세수정. 한 마리만 똘똘한 놈 한 마리만 있어도 돼요. 이거는 한 마리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수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키워야 되는 이 자궁이라고 하는 기관이 좋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점점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산모의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대리모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대리모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리모가 있어요? 이 대리모 암암리에 있어요. 암암리에 불법이지만 뭐 얼마를 받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아이고, 돈을 받고 1,000만 원씩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매간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만큼 자궁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의 건강도 그 35세 이후로 급격히 나빠지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그냥 사회적인 걸 빼고요. 생물적으로 한 몇 살 때 임신 출산을 해야.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20대 초중반이라고요. 넓게 봐서 30대 자 임산부 연령에 따른 염색체성의 발생 위험. 네. 1923명 중에 한 명이 생겨요. 다운 증후군이. 염색체 이상 중에는 다운 증후군이 제일 많거든요. 네. 전체 염색체 이상은 526명 중에 한 명. 꽤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어쨌든 다운 증후군이 대표적이니까 이것만 보자면 20대에서 출산하면 이 정도 확률로 생기는데 45세가 되면 이렇게 많아져요. 32명 중에 한 명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 35세를 기준으로 35세부터는 이제 이 기준으로는 이제 노산이라고 해서 양수 검사도 고려하고 여기 있잖아요. 나이 요인 35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기형아 발생률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